전, 이건 불가능해. 무슨 말씀이세요? 24년 전 우리 아들만 치던 곡이에요. 백만장자 윤태준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24년 전 아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멈춰버린 그랜드 피아노. 그런데 오늘 그 금기를 깨고 건반을 누른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고용된 운전기사 하민이었습니다. 검은 피아노는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광택이 났습니다.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은 닫혀 있었습니다. 건반도 덮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결코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악기였습니다. 서늘한 광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박제된 시간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었습니다. 하민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몸에 맞았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광을 냈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찾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한 달 전 면접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좋았습니다. 숙소도 제공되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운전만 잘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긴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빛이 나무집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회장님 차였습니다. 광택이 났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갈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민 씨 맞죠? 말순이에요. 가정부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값비싼 그림들이었습니다. 꽃병에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검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스타인웨이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습니다. 광택이 났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피아노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이 피아노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검은 나무의 질감이 나직었습니다. 곡선이 익숙했습니다. 높이가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알 것 같았습니다. 하민 씨, 말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서재에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봤습니다. 피아노를 다시 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많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민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 때 본 것보다 더 젊어 보이네요. 올해 25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감정이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운전 경력이 짧은데 실력은 자신 있나요? 네, 사고 경력 없습니다. 좋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이 정갈했습니다.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새 기사님이신가요? 네, 하민 씨예요.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여자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회장이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 안녕하세요, 하민 씨. 저는 서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를 봤습니다. 뭔가 확인하듯이. 그럼 오늘은 말순 씨가 집 안내해드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세요. 서재를 나왔습니다. 말순이 집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주방이고요. 저쪽이 식당이에요. 손님 방은 2층에 있고요. 네, 기사님 방은 별채에 있어요. 독립된 공간이라 편하실 거예요. 다시 거실을 지났습니다. 피아노 앞을 지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피아노 연주하시나요?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쳐요. 저 피아노는 금기예요. 금기요?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24년 전에 회장님, 아들이 실종됐어요. 4살이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친 게 저 피아노였대요.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대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 피아노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친 거예요. 회장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매일 닦아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지만 절대 소리는 내면 안 돼요. 그 건반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나는 피아노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슬픈 악기였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악기였습니다. 24년간 침묵을 지켜온 악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별채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본체가 보였습니다. 거실 창문도 보였습니다. 피아노가 놓인 거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한 장.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은심 할머니였습니다. 80대 중반이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할머니, 좋은 직장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요양원 비용 꼬박꼬박 낼게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내가 4살 때부터 키우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할머니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에서 만났다. 고만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검은 피아노, 소리 없는 악기, 24년간 침묵한 악기. 왜 자꾸 생각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회장을 회사로 모셨습니다. 저녁 6시,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중간에 미팅 장소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핸들이 편했습니다. 도로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습관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장의 딸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하민 씨, 오늘은 하진 양 모셔다 드려요. 대학교까지 하진이 차에 탔습니다. 23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다고 했습니다. 백미러로 봤습니다. 긴 생머리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차를 출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진은 창밖만 봤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습관적으로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리듬이 흘렀습니다. 그 리듬, 뒷좌석에서 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리듬, 뭔가 익숙해요. 무슨 곡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저도 모르게 나와요. 신기하네요. 저도 똑같은 리듬을 자주 두드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백미러로 다시 봤습니다. 하진이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네요. 그러게요. 이상하죠?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진이 내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똑같은 리듬. 왜 똑같을까? 우연일까? 며칠 후, 하진을 다시 태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비 오네요. 전 비 오는 날 좋아해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 소리 좋아해요. 평화로워요. 저도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회색도 좋아해요. 이 날씨 같은 회색. 저도 회색 좋아해요. 하진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신기해요. 취향이 비슷하네요. 차 안에 백단향 냄새가 났습니다. 방향제였습니다. 나는 백단향을 좋아했습니다. 은은한 향이 좋았습니다. 이 향, 백단향이죠? 네, 좋아하세요? 저도 백단향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네요. 우리, 하진이 말했습니다. 신기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게 겹쳤습니다. 리듬, 빗소리, 회색, 백단향.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진을 또 태웠습니다. 미술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민 씨, 이상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혹시 꿈 꿔요? 반복되는 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꿈이요?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뒷모습만 보여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절대 닿지 않아요. 계속 멀어져요. 거의 매일 꿔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꿈 꿔요. 정말요? 네, 똑같아요. 피아노 앞 뒷모습. 다가가려 하지만 닿지 않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똑같은 꿈을 꿀까요? 우린 남인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골프를 갔습니다. 하진은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말순도 마트에 갔습니다. 저택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별채 방에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체 작업실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회장님이 사인하라고 하신 서류였습니다.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작업실로 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검은 피아노가 거기 있었습니다. 햇빛이 피아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광택이 빛났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 덮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보였습니다. 88개의 건반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건반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24년 만에 피아노가 소리를 냈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울림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천장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이었습니다. 녹턴 20번이었습니다.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슬픈 곡이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배울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곡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그리운 멜로디였습니다. 피아노가 비명을 지르듯 노래했습니다. 24년간 참았던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울부짖듯 울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여운이 남았습니다. 울림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돌아봤습니다. 현관에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 서연, 하진, 세 사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핸드백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립스틱이 굴러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뭘 친 거죠? 녹턴 20번이요. 쇼팽. 어떻게 칠 줄 알아요?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진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회장이 나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 누구죠? 정말로 누구죠? 하민이요. 운전기사.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피아노를 칠 줄 아는지, 왜 이 곡을 아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그날 밤, 회장이 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하민 씨, 부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물 좀 마셔주시겠어요? 네.
DNA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 타액이 필요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왜 검사를 하는 거죠? 뭘 확인하려는 거죠?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계속했습니다.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 부부도 이상했습니다. 나를 계속 봤습니다. 관찰하듯이, 확인하듯이, 하진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나를 계속 봤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피아노 앞 뒷모습, 다가가려 하지만 닿지 않는, 깨어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서연도 있었습니다. 하진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 손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서류였습니다. 종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였습니다. 99.99%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입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24년 전, 내 살 때 실종됐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죠. 2000년 5월 3일이었어요. 당신 생일 이틀 전이었어요. 생일 선물도 다 준비해뒀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어요. 전국을 뒤졌어요. 전단지를 수천 장 붙였어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현상금도 걸었어요. 하지만 못 찾았어요.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 은심 할머니, 서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을 키운 할머니, 이름이 은심이죠? 충남 서천에 사셨죠? 네.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조사했어요. 탐정을 고용했어요. 당신이 연주한 후부터 모든 걸 조사했어요. 회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24년 전 5월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을 발견했대요.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대요.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키우신 거예요? 네. 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은 없으셨어요. 외롭게 사셨대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한 달,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른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외진 시골이었어요. 정보가 닿지 않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TV도 없으셨어요. 신문도 안 보셨어요. 라디오만 들으셨대요. 그래서 실종 뉴스를 모르셨던 거예요. 전국에서 난리였는데 할머니만 모르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할머니는 당신을 키우기로 결심하셨대요. 임시 보호 허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타민. 타민. 원래 이름은 남인이었어요. 윤남인. 남인.
내 원래 이름.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이름. 저는 왜 기억이 없어요? 4살이면 기억할 나이잖아요. 가족을 기억해야죠. 아마 트라우마일 거예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심리학을 부전공한다고 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거예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해요. 특정 사건이나 시기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영영 기억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돌아와요. 특정 자극이 있으면 냄새, 소리, 감촉, 피아노 소리도 그런 자극이었을 거예요. 서연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 남인이, 우리 아들, 24년 만에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나는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운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하진이 다가왔습니다. 나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오빠, 오빠였어. 내가 항상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있었어.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안았습니다. 서연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로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별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하민이 아니었습니다. 남인이었습니다. 윤남인. 이 저택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서연의 아들, 하진의 오빠. 24년 전 여기서 살았습니다. 저 피아노를 쳤습니다. 녹턴을 쳤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떻게 버스 정류장까지 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지 않았습니다. 4살 이전의 기억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은심 할머니. 할머니는 알고 계셨을까? 내가 실종 아동이라는 것을.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만약 알았다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요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남이나.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입에 붙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그 단어도 낯설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내 방 보여줄까? 제 방요? 응. 24년 전 내 방. 그대로 보존해뒀어. 먼지 하나 없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떨렸습니다. 24년간 이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내가 없는 방을 보는 게. 하지만 매일 청소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공룡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4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이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크레파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24세기였습니다. 스케치북도 있었습니다.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작은 남자아이.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동차, 로봇, 공룡, 인형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매일 말순 씨가 청소해요.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돌아와서 이 방에서 다시 잘 거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본 적 없는데 아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피아노 그림이었습니다. 검은 피아노. 옆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한 여자. 엄마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옆으로 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4살인데도 재능이 있었어요. 금방 배웠어요. 선생님도 놀랐어요. 제가 정말 피아노를 쳤었나요? 응, 매일 쳤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아노 앞에 갔어. 엄마 깨우고 같이 쳤어. 무슨 곡을 쳤어요? 간단한 동요들, 작은 별, 나비야, 퐁당퐁당, 그리고 녹턴, 녹턴을? 응, 녹턴 20번. 내가 연습하는 걸 듣고 따라 쳤어.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속 쳤어. 완벽하게 칠 때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구석을 봤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장난감, 피아노였습니다. 작은 피아노였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건반이 25개였습니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매일 닦았나 봅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약간 높은 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녹턴이었습니다. 짧은 버전이었지만 녹턴이었습니다. 25개 건반으로 연주하는 녹턴. 이 피아노로 연습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응, 매일 가르쳤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넌 금방 배웠어. 천재 같았어. 선생님이 음대 교수님 추천해줬을 정도야. 마지막으로 언제 쳤어요? 실종되기 전날 5월 1일. 내 생일 연습을 했어. 5월 3일이 생일이었거든. 생일날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기로 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시기로 했었어. 서연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일은 오지 않았어. 5월 2일 오후, 넌 놀이터에 갔어. 하진이랑 같이. 하진이가 그네 타는 동안 넌 모래놀이 했어. 그런데 하진이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넌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CCTV에도 안 잡혔어. 목격자도 없었어. 24년간. 매일 그 놀이터에 갔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하지만 넌 없었어. 나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엄마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요. 엄마를 아프게 해서. 괜찮아. 돌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체온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이나. 네, 다시 이 방에서 잘래. 아니면 다른 방 쓸래. 여기서 잘래요. 제 방이니까. 그래, 우리 아들 방이지. 그날 오후 요양원에 갔습니다. 회장과 서연이 함께 갔습니다. 은심 할머니를 만나러. 차로 2시간을 갔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모신 곳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1달 만인데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하민아,
왔구나.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저 왔어요. 회장과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잠시 멍했습니다. 누구세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하민이 친부모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친부모. 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하민이는 저희 아들 남인입니다. 24년 전 실종된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모두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알고 있었어요. 뉴스를 봤어요. 나중에, 몇 달 후에,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한 달, 두 달,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서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읍내 나갔다가 식당에 있는 신문을 봤어요. 실종 아동 기사가 있었어요. 사진을 봤어요. 이 아이였어요. 틀림없었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 못했어요. 이미 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혼자 사는 저한테 이 아이는 전부였어요. 생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신문을 버렸어요. TV도 안 샀어요. 라디오만 들었어요. 뉴스 안 나오는 음악 방송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했어요. 서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정말 괜찮아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하민이를, 남인이를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24년간 키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인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남인이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가 구해주신 거예요. 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 엄마였어요. 진짜 엄마였어요. 남이나, 아니, 하민아, 이제 남인이에요.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언제나 하민이에요. 고맙다, 고맙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아요. 남인이와 함께. 네? 저를요? 네. 남인이에게 할머니는 가족이에요. 저희 집에 방 있어요. 모시고 싶어요. 1층에 방 만들겠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니. 일주일 후 할머니가 저택으로 왔습니다. 구급차로 모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셨습니다. 1층에 할머니 방을 준비했습니다. 침대, 옷장, 의자, 책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 편히 지내세요.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고맙구나, 남이나. 이렇게 좋은 방을. 당연하죠. 저를 키워주셨는걸요. 이제 하민이가 아니라 남인이구나. 네.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언제나 하민이에요. 그래. 우리 하민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렴. 이제 진짜 가족이랑 살아.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 할머니도 가족이에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고맙다. 가족들이 할머니를 환영했습니다. 서연은 직접 죽을 끓였습니다. 하진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최고의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 모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남이나 회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 다시 쳐도 돼. 아니, 쳐줘. 24년간 기다렸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쳐주기를.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었습니다. 회장, 서연, 하진, 할머니 모두 소파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서연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잘했어. 남이나, 오빠 최고야. 프로 같아. 우리 손자 멋지구나. 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응, 다시 노래할 수 있어. 기쁨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거실이 밝았습니다. 피아노가 빛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 서연, 하진, 할머니, 그리고 남이나. 이제 회사 일 배워볼래?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사요? 응, 넌 내 아들이야. 후계자야. 배워야지.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원할 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일단 대학부터 가는 게 어때? 하진이랑 같이 캠퍼스 생활도 해보고. 대학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학비는 걱정 마. 가고 싶은 대학 가. 뭐든 지원해 줄게. 막 전공하면 어때? 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피아노 진짜 잘 치잖아. 재능 있어. 음대 가면 좋을 것 같아. 음대.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식사 후 거실로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매일 앉았습니다. 연습했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새로운 곡을 배웠습니다. 오빠, 하진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신기해. 우리가 남매였다니. 전혀 몰랐어. 응, 나도 신기해. 그래서 취향이 같았구나. 핏줄이니까. 그런가 봐. 그 꿈도 오빠 꿈이었던 거야. 우리 둘 다 엄마가 피아노 치는 거 기억했던 거야. 무의식 속에서. 응, 그런 것 같아. 하진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완전한 가족. 응, 가족.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24년 전 내 방. 공룡 이불을 덮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24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민이 아닌 남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멈췄던 시작의 재개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할머니,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전공으로 정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거실 피아노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쳤습니다. 남이나,
너무 무리하지 마. 손 다쳐.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래도 쉬엄쉬엄 해. 네, 실력이 늘었습니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음대, 문안이 합격할 거예요. 최상위권 대학도 가능해요. 가족들이 응원했습니다. 회장은 최고의 선생님을 구해줬습니다. 서연은 매일 격려했습니다. 연주 들으며 눈물 흘렸습니다. 하진은 옆에서 스케치했습니다. 오빠 연주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나를 보러 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인이구나. 24년 만에 돌아왔다며. 잘생겼네. 회장님 닮았어. 피아노 잘 친다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피아노 연주를 부탁받았습니다. 남인아, 피아노 좀 쳐줘. 소문 많이 들었어. 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쌌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녹턴을 쳤습니다. 그리고 슈팽의 다른 곡들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대단하다, 프로네. 음대 가면 스타 되겠어. 서연이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할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남인아, 앉아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말 들어줄래? 네.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할머니 알아. 몸이 말해줘.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 할머니 진심. 네. 너를 키운 건 할머니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최고의 선물이었어. 할머니, 미안하고 고마워.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키운 건 후회 없어.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자랐어요. 진짜 가족 만나서 다행이야. 행복하게 살아. 낙해. 꿈 이뤄. 할머니 대신. 할머니도 오래 사세요. 제 연주 더 들어야죠. 무대에도 서야 하고. 그럼 듣고 싶지. 매일 들려줘. 할머니가 있는 동안. 네, 매일 들려드릴게요. 약속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2달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잠들듯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가셨습니다. 아침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남인이를 잘 키워주셨어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할머니 영정 앞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장례식장에 피아노를 가져왔습니다. 녹턴을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곡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울었습니다. 서연이 나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할머니 좋아하셨을 거야. 분명히. 고마워요, 엄마. 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피아노과였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이었습니다. 발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합격했어. 가족들이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남인아, 오빠 최고. 역시 내 오빠야. 잘했다, 아들. 저녁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남인아, 축하 연주 하나 해줘. 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녹턴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곡을 쳤습니다.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였습니다. 가족들이 춤췄습니다. 웃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거실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피아노가 노래했습니다. 24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노래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회장, 서연, 하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가족. 모두. 우리도 사랑해. 우린 아민이.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활짝 폈습니다. 거실의 피아노가 빛났습니다. 검은 광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다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봄이 돌아왔다는 것을, 24년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다는 것을.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쳤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햇빛이 내 등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진짜 집에, 영원히.